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돌아온 제약 바이오,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증시의 상방을 크게 만들었던 게 결국에는 바이오 열풍이었죠. 제약주의 열풍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돌아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이 제약 바이오 열풍이 돌아오는데 과연 외국인 큰손들은 이미 어디에 몰빵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제 곧 미국 암학회가 있죠. 그래서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탑3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왜 제약 바이오가 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이슈가 있어요. 이슈라기보다는 괜찮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어떠한 뉴스냐? 자, 한국에 뭐 해달라? 투자해달라.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글로벌 제약기업에다가 세일즈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가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바이오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존슨앤존슨 CEO 등 5인과 30여 분 정도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결국 뭐 하겠다? 자, 윤 당선인은 글로벌 세일즈는 경제산업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내 기업 협력 늘려가지고 제안한 것을 봤을 때 어찌됐든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이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제약 바이오가 크게 가기 위해서 늘 뭐가 따라야 되냐고 하면은 이슈라고 해가지고 이 제약 바이오가 가야 되는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제약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제약 바이오 열풍을 이제 한미약품에서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큰 시세를 분출하면서 그때부터 제약 바이오 열풍을 열었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이슈는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어떠한 이슈가 있다. 자, 당장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뭐 한다? 자, 미국 암학회 대면 개최를 하겠다. 글로벌 진출 승자는 누군가라고 하는데, 이 대면 개최가 사실은 3년 만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 개최를 못했지만 어쨌든 3년 만에 또 개최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이 미국 암학회가 중요한 이유,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늘 우리가 그랬죠.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어떠한 게 나오면 늘 뭐 하냐고 하면은, 관련 테마주가 늘 올라가긴 해요. 어쨌든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암연구 학회 AACR 효과로서 뭐라고 합니까? 바이오주가 강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발표가 확정된 제약 바이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바이오주들 얘네들과 함께 동반 상승, 결과적으로 바이오주 한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제약 바이오는 재밌는 게 이 이슈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아무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됩니다. 제약, 제약이라든지, 프로젠이라든지, 이게 프로젠이나 젠이나, HNG, 헬스케어, 이런 것들. 이런 그냥 제약 같다라는 기업, 제약이 붙은 기업들 그냥 뭐가 사놓고 있으면은 뭐했다, 다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약주들이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 과거에 보면은 2020년도 3월 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날짜를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가 뭐였냐고 하면은 코로나로서 뭐했다, 증시가 다 밀리고 나서 2023년 기억나죠? 코로나 증시 폭락 나오고 나서
그냥 V자 반등 다이렉트 크게 나왔던 시장이었죠. 사실 바이오주가 아니어도 그냥 뭐든 다 사놓고 가면 크게 가는 시장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증시를 보면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고요. 이제 제약입니다. 이제 이게 3월달 우리 3월 19일 거의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이었고 최저였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한다. 코스피의 각도, 코스닥의 각도 사실 얘네 두 개는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면 뭐야. 분명히 똑같이 우상향은 하는데 뭐다. 제약주가 뭐예요? 제약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가고요. 그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3월달 이후에 시장을 견인했던 거 뭐다? 제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뭐한다? 평균적인 다른 지수들을 살살살살 견인하니까 뭐하게 됩니까? 다른 업종들도 같이 올라왔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과거에도 2020년도에도 암연구학회 관련해서의 효과로서 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만큼 지금 보면 우리가 3년 만이죠. 다시 3년 만에 1년, 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 게 3년 만에 다시 한번 대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이 미국 암학회 개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봤을 때 사실 제약주가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보면 알다시피 지금 어때요? 시장의 하락보다 제약주의 또 하락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대다수의 제약은 뭐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제약주들, 우리가 제약주에 대한 이 심리를 좀 기대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가 이 미국 암학회와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자, 제약 바이오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사실 이때는 뭐였어요? 이때는 뭐였? 2020년도 이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쪽이었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항암 쪽도 있었지만 2018년 같은 거 기술 어떤 게 기술력, 그러니까 임상이라든지 기술, 사실 이 제약 전체적인 제약보다는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당시 2018년도에 이 당시 신라젠이라든지 우리 티슈진이라든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 대형 특별한 이 특정 기업들의 기술, 임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우상향을 하면서 큰 시세를 주면서 자잘자잘한 제약 바이오까지 견인을 했던 그런 시장이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2016년도였나요? 이때는 한미약품이 사실상의 또 기술 수출 계약 과정으로서 제약 바이오의 붐을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어떠한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지 우리가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제약 바이오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암학회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점으로 두고 이 다음에 움직일 걸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미국 암학회 트렌드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과거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암학회 출격 제약 바이오에서 뭐가 트렌드다? 면역 항암제가 트렌드였다.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걸 제가 2020년도 거를 안 갖고 왔나? 2020년도 걸 지웠나 보네요. 자, 어쨌든 이거 보면은 2020년도 게 아까 캡처한 게 있는데 제가 다른 거라다 보다 지웠나 봅니다. 캡처물로 좀 찾아보면은 얘인가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 했을까? 자, 미국 암학회 참여 국내 제약 바이오 트렌드 면역 항암제. 자,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트렌드 뭐였다? 면역 항암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2021년도에도 뭐예요? 이게 ABL 바이오긴 하지만, 자, 보면은
이게 뭐라고요? 이제 미국 암학회로 보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트렌드 전 세계 관심 고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뭐였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미국 암학회가 했을 트렌드는 2019년도 이제 암학회 트렌드는 뭐였다?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뭐였다?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이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보면 계속 면역 항암제가 트렌드가 아니었나 싶을 수 있지만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제 뭐 사실 면역 항암제 보다시피 뭐라요? 차세대 항암 신약 트렌드 면역은 이제 시작일 뿐 2018년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 최선선이 뭐 이 면역 항암제 관련한 이슈는 2018년도부터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번 연도에도 면역 항암제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K제약바이오 미국 암학회 총출동 자 대면 효과 누릴까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어쨌든 보면 여기서 14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고요. 이 14개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한다? 여기 나오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HK이노엔,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진웰컨티,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자, 바이젠셀, 큐리언트, 에이비온 등이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뭐 면역 항암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면역 항암제가 이번이 또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고 뭐 예상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그런 이 참가하는 기업 중에서 면역 항암제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이번에 진행한 임상에 대한 기술 발표를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신약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면역 항암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라! 면역 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을 사라! 라고 할 거라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들을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고 하면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 큰 손들은 이미 몰빵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봤더니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떠한 이야기? 자, AI로 뭐한다? AI로 암 진단하는 루닛에 뭐한다? 꽂힌 미국의 바이오 큰손들이란 거예요. 지금 실제로 바이오의 큰손들은 어디에 꽂혀 있냐고 하면 AI로 암 진단. 이제 과거에는 면역 항암제였다고 하면 지금 바이오 큰손들 꽂힌 거는 AI로 암 진단입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이번에 뭐합니까? 미국 암학회에서 뭐예요? 발표해요. 뭘 발표합니까? AI 바이오 마커 유효성 입증하겠다. 그래서 영국처럼 2편 발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AI 기업 루닛은 인공지능 의료 AI 기업 루닛은 뭐한다?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 루닛 뭐 해가지고 연구 어퍼를 발표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이번이 미국 암학회에서는 기존 바이오의 큰 손들이 뭐라 했어요? 이제 미국의 바이오 큰 손들이 어디 꽂혀 있다? 이 루닛에 꽂혀 버렸는데, 이 루닛에 이 AI로 암 진단하는 이 의료 AI 기술 관련해서 이곳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자꾸 이제 이 AI 의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 향후 뭐가 될 수도 있다. 면역 항암제에서 이제 AI 의료, 이제 뭐 사실 AI 암 치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 의료 쪽으로 제약바이오의 테마가 크게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루닛 관련해서
수혜주를 좀 찾아보면 좋겠죠. 수혜주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 지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실 수혜주가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나마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루닛이 4월에 일단 코스닥 상장 목표로 이제 기술력자 발탁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루닛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가 크게 받을 확률도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지분법을 따졌을 때 당장 지분 가치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나마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뭐? 매드팩토가 뭐한다? 매드팩토와 루닛이 바이오마커 개발에 관련해서 업무 제약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오는 게 뭐예요? AI 바이오마커 유효성 입증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매드팩토와 루닛 같은 경우가 함께 뭐합니까? 매드팩토는 자체 개발 중인 혁신 신약 벡토서팁의 형질적 바이오마커 발굴에 루니스코퍼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뭐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두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바이오마커 기반의 혁신 신약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사가 대한민국 혁신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루닛 관련해서 관련해서 시장에 바람이 분다고 하면 그럼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건 매드팩토의 이 협약 관련이 좀 협약이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싶고요. 자,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지금 사실상 이 전고점 첫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맞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저항 맞고 빠지던 구간대 돌파가 나오면서 뭐예요? 이 구간대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이 자리가 전고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자리로도 나쁘지 않고 매드팩토. 다만 얼마나 더 걸릴지를 모르는 거죠. 매드팩토가 이제 뭡니까? 루닛 관련해서 기술 협약으로서 전고점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고 하면은 이 루닛이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뭐가 있냐, 바로 이거죠. 뭡니까? 암 진단 심정지 예측하는 의료 AI 경쟁 뜨겁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루닛이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 의료 AI 경쟁이란 거예요. 그래서 뷰노가 생체 신호 분석 심정지 예측, 루닛은 각종 암 진단 AI 기기 개발, JLK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암 존재 확률까지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뷰노 같은 경우도 의료 AI 퍼스터, 그러니까 의료 AI 기기고요. 자, 뷰노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전고점 이렇게 저항을 만들면서 저항을 만들면서 돌파가 나오다 다시 이렇게 저항 맞고 죽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바닥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될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뷰노 역시도 바닥 구간에서 메리트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뷰노는 이미 제가 여기서 돌파 이후에 바닥을 잡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시켜드리고 한번 이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숨고르기 이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의료 AI 관련해서 뭐합니다? 뷰노도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이거는 그거고, 이 뷰노 뭡니까? 루닛 관련해서 의료 AI 붐이 분다고 하면 거기에서 의료 AI 테마로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뭐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JLK라는 기업이에요. JLK 같은 경우도 의료 AI 플랫폼 확장이죠. 근데 사실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건 JLK인 것 같아요. 왜? 자, 루닛은 일단 비상장이고, 루닛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AI로 암 진단, AI로 암을 치료한다, AI로 암을 한다가 이제 이슈가 돼요. 암 학회이기 때문에 암과 관련이 있는 게 이슈가 되는 게 굉장히 높겠죠. 근데 JLK는 뭐한다? 암의 존재 확률까지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JLK도 AI 의료 통한 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JLK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완전히 양봉으로 뚫어져서 뭐 이렇게 될지 봐야겠지만 아직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놀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각수렴대가 끝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시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뭐다? 또 이제 세 번째는 JLK 뭐라고 했습니까? 루닉 관련해서 역시나 의료 AI 관련 수혜 예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늘 시황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해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만큼 시황적인 부분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시간적인 부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빠른 시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시면 뭐한다? 어플이 나옵니다. 그럼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투 승부 종목 이렇게 올려드려요. 장투 승부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로 뷰노는 3월 28일에 여기서 추천드렸던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이미 소개시켜드렸다고.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한 3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가는 구간이나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뭐 보면 단기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어떻습니까? 관심 종목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